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박태웅 지질해설사께서 더 칼럼니스트에 기고하신 칼럼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칼럼의 제목은 그린란드 빙하 아래 숨어있는 지구적 위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린란드의 빙하가 정말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녹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단순히 해수면 상승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요. 지구 전체 기후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핵심을 좀 알기 쉽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칼럼에서도 지적하듯이 그린랜드에서는 시간당 무려 3천만 톤의 얼음이 녹아내린다고 해요. 와, 이게 감이 잘 안 오죠. 시간당 3천만 톤이요? 네, 이 어마어마한 양의 담수, 그러니까 민물이 바다로 막 흘러 들어갈 때 우리 지구의 그 기후 조절 시스템 있잖아요. 특히 그 바닷물의 큰 흐름, 해류 순환에는 대체 어떤 변화가 생길까? 그리고 과거에도 혹시 비슷한 일이 있었나? 이런 질문들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시간당 3천만 톤. 정말 충격적인 속도인데요. 근데 또 칼럼에서 흥미로웠던 게 빙하가 녹으니까 그 밑에 눌려있던 땅 있잖아요. 네. 그 기반함? 그게 다시 솟아오르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2013년부터 한 10년 동안 최대 20cm나 올라왔다는데 이건 어떤 현상인가요? 그게 바로 이제 빙하 평형 반동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아주 무거운 얼음 덩어리가 땅을 누르고 있다가 그 얼음이 사라지니까 땅이 꾹 눌렀던 스펀지처럼 다시 원래 높이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스펀지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근데 이 땅이 솟아오르는 게 단기적으로 보면 그린랜드 현지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위험을 조금 줄여줄 수도 있겠죠. 땅이 올라오니까. 네네. 하지만 이게 항구 같은 기관시설 이용에는 불편을 줄 수도 있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그 하얗은 빙하 대신에 어두운 색의 암반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까만 돌들이 나오겠죠. 네. 그 암반이 햇빛, 태양 에너지를 예전보다 훨씬 많이 흡수한다는 거예요. 하얀 얼음은 반사하는데 어두운 돌은 흡수하니까. 이게 주변 온도를 더 높이고 그 결과로 또 더 많은 얼음을 녹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땅이 솟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결국은 그 어마어마한 양의 녹은 물, 담수가 바다로 들어가는 게 더 핵심적인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게 훨씬 큰 문제죠. 칼럼에서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류, 영어로 AMOC라고 하던데 이게 약해진다고 지적했거든요. 그 담수 유입이랑 AMOC 약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AMOC. 네. 이게 뭐냐면요. 적도 부근의 따뜻하고 가벼운 바닷물을 저기 북대서양 쪽으로 쭉 옮겨요. 표층으로요. 네, 따뜻한 물을 북쪽으로. 그렇죠. 그럼 이제 북쪽에서 열을 방출하고 식으면서 또 염분 농도도 높아져서 물이 무거워집니다. 그럼 이 무거워진 물이 깊은 바다로 가라앉아서 다시 남쪽으로 심층으로 흘러가는 거대한 순환이에요. 지구의 거대한 열순환 벨트 아니면 지구 온도 조절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까요? 컨베이어 벨트, 네, 이해가 되네요. 근데 이 컨베이어 벨트가 잘 돌아가려면 중요한 게 북쪽에서 물이 충분히 차가워지고 또 짜져서 즉 염분이 높아서 무거워져야 깊이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그게 엔진 역할인데 네, 무거워야 가라앉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린란드에서 녹은 엄청난 양의 싱거운 담수, 민물이 북대서양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이 싱거워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바닷물의 염도가 낮아지니까 물이 덜 무거워지고 예전만큼 잘 가라앉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컨베이어 벨트의 엔진이 약해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결과로 이 거대한 순환 시스템, AMOC 전체의 흐름,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칼럼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최근 연구를 보면 이 해류 속도가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느리다는 그런 추정도 있어요. 1000년 만에요? 와, 심각한데요? 네. 그러니까 그린란드에서 녹는 물이 단순히 해수면만 높이는 게 아니라 지구의 핵심적인 온도 조절 시스템 자체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 이게 그러면 그냥 이론적인 걱정이 아니라 실제로 과거 지구 역사에서도 비슷한 일 때문에 뭔가 큰 기후변화가 있었던 사례가 있나요? 칼럼에 나왔던 그 영거 드라이아스기라는 이름, 그게 이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과거 사례입니다. 영거 드라이아스기. 이름이 좀 어렵죠? 네, 좀 어려워요. 이게 약 12,900년 전쯤의 일인데요. 마지막 빙하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던 시기였는데 갑자기 북미 대륙에 있던 거대한 빙하가 급격하게 녹아내렸습니다. 아, 그때도 빙하가 확 녹았군요. 네, 엄청난 양의 담수가 북대서양으로 쏟아져 들어갔고 그 결과로 AMOC가 급격히 약해지거나 거의 멈춰버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분명히 지구가 따뜻해져서 빙하가 녹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북반구, 특히 유럽이랑 북미 지역은 오히려 갑자기 엄청 춥고 건조한 시기를 약 1300년 동안 겪게 됩니다. 네. 따뜻해지다가 갑자기 추워졌다고요? 네, 거의 뭐 미니 빙하기처럼요. 이 시기가 바로 영거 드라이아스기입니다. 따뜻해지는 추세에서 갑자기 급격한 한랭기로 돌아선 거죠. 와, 정말 예상 밖의 결과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해류순환의 변화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또 극단적인 기후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현재 그린란드 빙하가 녹는 속도를 보면 어쩌면 과거 영거 드라이아스기 때와 같은 그런 급격한 변화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좀 무서운 경고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해류 순환이 느려지거나 멈추면 적도 지방의 더운 에너지가 북쪽으로 잘 전달되지 못하니까 어떤 지역은 오히려 더 추워지거나 또 유럽이나 북아프리카처럼 가뭄이 심해질 수도 있고 네, 맞아요. 반면에 또 다른 지역에서는 에너지가 제대로 분산되지 못하고 쌓여서 대서양 같은 데서는 더 강력한 허리케인이 발생한다거나 뭐 그런 극한 기상 현상들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네요. 이게 정말 나비 효과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단순히 뭐 지구 전체가 균일하게 더워진다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지역별로 아주 다른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해양학자 레이첼 카슨이 바다를 거대한 기후조절 장치라고 불렀거든요. 레이첼 카슨, 네. 그린란드 주변 바다는 바로 그 조절 장치의 핵심 부품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뭔가 변화가 생기면 그 영향이 연쇄적으로 전지구적인 기후 패턴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컬럼에서도 강조하듯이 우리가 이런 기후변화의 복잡한 연결고리, 상호작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기후 문해력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동시에 근본 원인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시급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태웅 지질해설사의 컬럼을 통해서 그린랜드 빙하가 녹는 현상이 그냥 저 멀리 북극의 문제가 아니라 AMOC라는 이 거대한 해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될 수 있는 지구적 위험이라는 점을 아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요. 그린란드 빙하가 녹으면서 드러나는 것이 비단 그 기반함뿐만은 아닐 거라는 점입니다. 아, 또 다른 게 있나요? 컬럼에서도 잠깐 언급되지만 그 두꺼운 얼음 아래에 막대한 양의 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 그리고 북극 항로 개척 같은 중요성 때문에 이미 강대국들의 관심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자원 문제, 지정학 문제. 네,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이 거대한 환경 문제 외에도 이런 자원 개발이나 국가 간의 어떤 역학관계가 앞으로 그린란드의 미래, 더 나아가 세계 질서에 어떤 새로운 변화와 갈등 요소를 가져올지 이런 부분도 함께 주목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기후변화뿐 아니라 지정학적인 문제까지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정말 유익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눈 컬럼의 원문은 더 컬럼니스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